덕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아? 조용했던 친구가 훗날 초대박이 난 경우! 안녕, 30년 애니 덕후 애니 오머니야. 초대박 난 친구. 애니 업계에선 K-ON이 딱 이런 경우인데, 밴드물이지만 서로 잡담하고 케이크 먹는 씬이 더 많은 커다란 사건이랄 게 없는 수수한 애니가 어찌 수많은 기록들을 갈아치운 명품 애니가 됐는지 함 알아보자고. 나온 지 10년이 다 된 애니다 보니 분명 모르는 덕후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초스피드 줄거리 요약을 해줄게. 호잇! 해부 직전인 사쿠라고 경험 부를 리츠, 미오, 즈무기, 요이가 힘을 합쳐 살릴 수 있게 되는데, 밴드명을 방과후 티타임이라 정해. 이후 말 그대로 놀고 잡담하고 봉차 마시고 바다 가고. 밴드 연습은 언제? 이러지 싶지만 후배인 아진양이 경운부에 들어오면서 밴드로서의 본 궤도는 개뿔 역시 놀아. 졸업여행으로 런던에 갈 때까지 별 주제 없이 기타만 치는 즐거운 여고생 5인방의 홍차 뮤지컬을 그린 일상물이야. 나긋나긋 줄거리를 부셨으니 이제 왜 이런 얌전한 애니가 대박대박 전설일 수밖에 없는지 알려줄게. 먼저 이 조용한 애니는 수많은 기록들을 애니업계에 남겼어. 상업성을 먼저 보자면 2009년, 2010년 두 해를 그냥 휩쓸었다고 봐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블루레이 디스크는 3,000장에서 5,000장 정도 판매되면 제작사에서 뽑았다! 이러거든? 근데 K-ON은 1기 약 43,878장, 2기 약 39,519장을 판매하는 기염을 더해 단연 2년간 블루레이 디스크 판매량 1위를 석권했고, 2차 미디어 믹스는 약 5,600만 장이나 판매됐다 하네. 그리고 이것도 참 재밌는데, 우리가 요즘 흔히 일상물이라 부르는 장르의 원조가 K-ON이란 사실? 정확히 일상물을 수많은 덕후들에게 하나의 장르로 인식시킨 혁혁한 공을 세운 거지. 이후 슬로우 루프, 오빠는 끈끈빛 모자이크, 토끼는 주문입니까? 요리요리, 다마코마케 따는 친구가 적다 등등 될 수 없이 많은 일상물들이 쏟아져 나와. 나는 개인적으로 심오한 작품들을 보다가 지치면 이런 편한 애니들을 켜놓고 책을 읽는 편인데, 이게 또 피톤치드가 따로 없단께. 꽤 다양한 기록들이 있었지. 근데 좀 궁금하지 않아? 사실 K-ON은 망가타임 키라라란 잡지의 인기 없는 사건 만화였어. 말 그대로 비주류였지. 이런 만화를 어떤 제작사에서 만들었길래 울트라 파워 히트를 친 것일까? 그건 바로 애플레팅콕도 알고 있는 교토 애니메이션이야. 나의 뇌피셜로 온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는 교애니, 유퍼터블, 동화공방, A1 픽처스에 맡기면 적어도 작화 걱정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중 교애니는 단연 넘버원이야. 정말 진짜 너무 잘 만들어. 그리고 특이한 점은 하드한 애니업계에서 여성 정직원들이 많다는 것. 그러다 보니 남성 애니메이터가 표현하기 힘든 섬세한 K-ON만의 작화가 만들어졌고, 회사 내에서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다 보니 스토리 제작도 매끄러웠지. 게다가 제작진들 또한 단순한 애니메이터들이 아닌데, 교애니의 나카야마 프로듀서의 말을 인용해보자면, K-ON이 단순히 밴드를 열심히 하자 식의 만화였다면 애니화? 안 했어? 그런 거. 세상은 다양화되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 목표를 꿈꾸는 스토리보단 차를 마시고 웃고 떠드는 일상에 대한 욕구가 큰 공감을 일으킨 게지. 알간! 실제로 그 당시 성공한 애니들은 심오한 주제를 다룬 경우가 대부분이었지. 이럴 때 시대를 통찰한 리더가 있는 교애니가 K-ON을 또한 세상에 내놓은 거 아니겠어? 애니 오만! 아무리 생각해도 교애니가 제작한 건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다. 왜냐? 덕분에 울트라 메가톤 히트를 쳤잖아. 그리고 마침 궁금한 게, 이렇게 대박이 난 애니이면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K-ON이 그 당시 현실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자고. 일단 K-ON의 주제가는 일본 오리콘 차트 1, 2위를 냠냠해버려. 그리고 대형 편의점 체인인 로손과 3번이나 제휴를 맺지. 국내 DAC 브랜드인 아스테렌컨과도 콜라보를 하는 등 아주 희낙락하는데,
있는데 이에 동조해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본 마을 상공회에서도 마을 활성화를 위해 밴드 음악 이벤트를 기획하는 등 비덕후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돼. 이번엔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 당시 낙원상가에선 여주인 요이의 기타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들려 "여기 요이 기타 있나요? 를 외친 후 가격을 보고 놀랐다는 등 여러 인터넷 에피소드가 생겨나게 돼. 길고 짧았지만 케이온이 왜 전설인지 알아봤어. 하지만 난 좀 아쉬워. 케이온 이후에 초대박난 밴드 애니가 마땅히 없거든. 정말 케이온 이후의 밴드 애니는 정령 없는 겐가? 라고 생각하던 찰나 22년 4분기 혜성같이 등장한 케이온과 같은 망가타임 키라라 출신 보찌더 락이 등장하지. 원작을 안 봐서 별 기대 안 하고 시청했는데 이게 웬걸? 작화, 연출, 배경사파, 성우들의 연기, 사운드, 고증까지 모두 수준급일세. 와, 드디어 떴다. 케이온의 후계자가 떴다!를 외치며 현재 5화까지 시청해본 결과 너무 만족스러워. 케이온, 백과는 다른 밴드 스타일의 여주인 보찌와 그 동료들의 성장이 그려진 모습이 아주 굿이야. 일단 주관적으로는 보찌더 락이 이번 분기 탑인 것 같고 2기는 당연히 나올 것이고 이러면 또다시 락의 봄이 돌아오겠지? 우헬렐. 아무 문제 없이 이대로만 방영되길 바랄 뿐이야. 와우! 막판에 보찌더 락 이야기를 하며 밴드 애니의 미래를 이야기해봤어. 너무 훌륭했던 케이온과 앞으로 대성할 보찌더 락을 기대해보자고. 빡시게 1단계 밴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전설의 시리즈 역시 일상물이야. 그건 바로 취미와 관련된 유르캠, Do It Yourself, 야마노 스스메 사기, 그 비스크돌은 사랑을 한다, 방과 후 제방일지, 금배 몇 킬로까지 들 수 있어? 하늘색 유틸리티가 과연 수작을 넘어 명작의 반열에 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게야. 자, 그럼 지금까지 밴드 음악으로 사람들을 힐링시킨 전설의 애니 케이온이었다. 등산을 하고플 땐 등산 애니를, 코스프레 가고플 땐 코스프레 애니를. 요즘 MZ세대를 중심으로 시대가 변한다 하지. 이들은 여가생활 속에서 힐링과 재미를 얻길 바라는데 이런 트렌드에 맞춰 애니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일상에서 여가생활을 즐기고 싶지만 일에 치여 쉽게 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 취미생활에 대한 애니들이 많이 나오는 추세지. 지금은 잘 만들어진 애니 정도이지만 훗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 애니들이 명작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 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아래에서 설명해줄게. 그럼 거신탄회하게 가보자.